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5억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사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앱을 켜가지고 통장을 보니까 진짜 5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물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5억이 들어있으니까 이대로 잊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5억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자신을 모은행 서울대 연건 출장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제 계좌에 5억 원을 잘못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5억 원을 잘못 넣은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비자금 같은 걸 만들었다가 계좌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화에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보내줘 하고 끊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취재했던 후배 기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기자의 말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잘못 보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그 돈을 다시 보내게 되면은 통장 계좌가 잠긴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계좌로 분류가 되면서 내 통장이 잠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폰에서 5억 원이 보이는데 이미 이거는 이 폰이 해킹된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ATM기에 가서 실제로 5억 원이 입금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후배의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에 문자가 왔는데요. 만약 자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향후 자금 반환 관련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잘못 보낸 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창구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이제 촬영 기자와 함께 회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해당 은행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가서 그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5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일단 맞다라고 하고요. 대규모로 이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제 계좌번호와 비슷한 다른 번호로 전송하려는 것이 오타가 나가지고 이제 잘못 입금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여기다 치면 되는 건가요? 차단에 5억. 제 경우에는 다행히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고 실제로 송금을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송금한 뒤에 계좌를 정지시켜버리고 협박하는 통장 협박 변종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사기에 이용됐다면서 피해자의 계좌의 금융 거래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수법입니다. 특히 입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제 경우처럼 5억 이렇게 큰 돈이 입금되진 않고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이 입금된 뒤에 갑자기 계좌가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신고자도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돈을 입금받고 계좌가 정지된 피해자가 A라고 하고요. A의 계좌를 신고한 신고자는 B,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보이스피싱범이 C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는 B의 계좌를 도용해서 B의 계좌에 있던 돈을 A의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B는 돈이 입금된 A의 계좌를 신고하게 됩니다. A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계좌가 정지돼서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C가 A에게 연락해서 이 정지를 풀어줄 테니까 300만 원을 보내라.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실 C에게 지급 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A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며칠만 정지돼도 피해가 클 텐데 지급 정지 해제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C가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36%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에 이런 통장 협박, 간편 송금 사기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이 4,040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 34%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해서 계좌 동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빠른 경우 이틀 만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구제법이 제정돼서 올해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된다면 빨리 대처해서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실제 경험담과 함께 통장 협박 사기와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